옛날 어느 마을, 사이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숲을 떠도는 하얀색 작은 강아지를 발견해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마침 아이가 없었던 둘은 강아지에게 흰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곤 자식같이 생각하며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흰둥이가 땅을 발로 파며 짖기 시작했는데요. 할아버지는 흰둥이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흰둥이가 파던 구멍을 쟁기로 파보았습니다. 무언가 묵직한 게 쟁기 끝에 걸렸는데요. 이건? 할아버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속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던 것이죠. 덕분에 노부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옆집 욕심 많은 영감은 노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네 개를 제게 빌려주세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제게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빌려줄 수 없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부부가 자리를 비운 틈에 흰둥이를 억지로 자신의 밭에 끌고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이 난 흰둥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는데요. 화가 난 욕심쟁이 영감은 흰둥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어서 보물을 파내란 말이야. 크게 다친 흰둥이는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옳지, 거기였구나. 마음이 급했던 욕심쟁이 영감은 흰둥이를 옆으로 밀친 후 쟁기로 밭을 파보았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건 더러운 오물뿐이었는데요. 이 쓸모없는 것 감히 나를 놀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영감은 개를 향해 쟁기를 내리쳤습니다. 갑자기 없어진 흰둥이를 찾아 헤매던 노부부는 이윽고 욕심쟁이 영감의 밭까지 다다랐는데요. 하지만 도착했을 땐 흰둥이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몸에는 온갖 상처가 가득했죠. 노부부는 흰둥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밭으로 가 흰둥이를 묻었고 나뭇가지를 꽂아 조촐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흰둥이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밭으로 향한 노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흰둥이의 무덤에 꽂혀있던 작은 나뭇가지가 어느새 큰 나무로 자라 있었던 것인데요. 이를 본 노부부는 흰둥이 생각이 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나무로 환생을 한 걸까? 그리고 그날 밤 꿈에 흰둥이가 나왔습니다. 멍멍! 제 무덤 위에 자라난 나무를 베어서 절구를 만드세요. 꿈에서 깬 노부부는 흰둥이의 말에 따라 나무로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왜 절구를 만들라고 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지만 마침 배가 고팠던 노부부는 이 절구로 떡을 쳐보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절구 안에서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집 욕심쟁이 영감은 또다시 나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 절구를 얻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영감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절구를 몰래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노부부처럼 떡을 쳐보았지만 역시나 벌레나 오물만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못된 개는 죽어서도 나를 놀리는구나. 분노한 영감은 도끼를 집어들고 절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곤 장작으로 써버렸죠.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 절구를 찾아보았고 상황을 파악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흰둥이를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좌절했는데요. 한참을 울던 할아버지는 장작이 타고 남은 재라도 챙기기로 했습니다. 우리 흰둥이 또다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렇게 소쿠리에 남은 재를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는 하늘을 타고 날아가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뿌려졌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나무에 꽃봉오리들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흰둥이가 이젠 나무로 환생했구나. 흰둥이가 꽃으로 환생했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죽은 나무들에 재를 뿌렸습니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우자. 꽃이 피어나 음침했던 숲은 생기를 띠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이곳을 지나던 영주는 꽃을 피우는 신비한 할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이후 사정을 들은 영주는 감동을 받아 할아버지에게 상을 내렸죠. 근처를 배회하던 옆집 욕심쟁이 영감은 이 장면을 보고 심통이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그는 할아버지의 소쿠리를 몰래 훔치기로 했습니다. 아직 소쿠리에는 재가 한가득 남아있었죠.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던 욕심쟁이 영감은 할아버지가 방심을 한 틈을 타 소쿠리를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걸 영주님이 보는 앞에서 뿌리기만 한다면? 욕심쟁이 영감은 영주가 지나는 길목에 있는 죽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영주가 나무 앞을 지날 때 소쿠리에 있는 재를 탈탈 털어서 전부 나무에 부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꽃은 피어나지 않았고 영주와 그의 신하들만 재를 온통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욕심쟁이 영감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영주 일행은 콜록거리며 통증을 호소했고 화가 난 영주는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에는 욕심쟁이 영감이 넋을 잃은 채 영주 일행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영주는 욕심쟁이 영감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곧바로 욕심쟁이 영감은 잡혀왔고 신하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에 영감이 비명을 내질렀지만 신하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영주는 욕심쟁이 영감을 향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무례한 작자를 당장 가두어라! 깜짝 놀란 영감은 영주님, 잠시만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주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시겠지? 하지만 감옥문은 열리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오랜 시간 생활한 탓에 욕심쟁이 영감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는데요. 결국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욕심쟁이 영감은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이야기에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